패침망식은 잠자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 이 성어는 논어, 수리편에서 처음 유래했습니다. 무언가에 매우 몰두하여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잊을 정도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춘추시대 말기, 교육가이자 사상가, 정치가였던 공자는 자주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초나라의 예부에 이르렀는데 예부의 대부 심재량이 공자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심재량은 엽공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는 공자가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며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다는 것만 들었을 뿐 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인 자로에게 공자의 사람됨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로는 오랫동안 공자를 따랐지만 잠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공자가 이 일을 알게 되자 자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공자의 사람됨은 배우는 것에 전념하여 실증내지 않고 잠자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입니다. 학문을 가르치고 도덕과 예의를 전파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학문을 좋아하여 자신의 나이조차 잊을 정도입니다. 공자의 말은 그의 원대한 이상과 지식과 학문에 대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당시 시, 서, 예, 악 등의 서적들은 불완전했고 예절과 음악제도 또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공자는 거의 황폐해지고 전해지지 않던 예학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그것들을 정리하고 고증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공자의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패침망식의 정신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패할 패, 버리다, 패하다,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내버려두다, 돌보지 않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침, 잠잘침, 자다, 잠자리라는 뜻입니다. 망, 잊을망, 있다라는 뜻입니다. 식, 밥식, 먹다, 밥,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잠자고 먹는 것도 잊는다니 이게 엄청난 집중력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자, 한번 풀어가 볼까요? 일단 글자 그대로 보면요. 잠자는 것, 침을 그만두고 또 밥 먹는 것, 식을 입는다. 말 그대로 정말 극도의 몰입 상태, 이걸 뜻하죠. 맞습니다. 네. 무언가에 깊이 빠져서 뭐랄까 자신마저 있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말의 원조가 바로 공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논어 수리편에 딱 등장하죠. 아,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어요. 보통 공자 하면 그냥 학문에 대한 열정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근데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생각보다 훨씬 극적이라고요? 당시 공자는 아시겠지만 그 정치적인 이상, 이걸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여러 나라를 막 떠돌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역경 속에서 발부르망식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책상 앞에서의 열심, 이걸 넘어서는 거죠. 자신이 추구하는 그 올바른 길, 즉 도에 대한 어떤 깊은 열망, 그리고 신념, 또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내면의 기쁨, 이걸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뭐랄까 좌절하지 않는 그런 강인함, 또 초월적인 정신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책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주역을 읽었다는 위편 3절 고사하고도 약간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아, 듣고 보니 훨씬 깊은 의미네요, 진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인 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자료에 나온 그 위서 이야기 보고 좀 충격이었는데요. 맞아요. 초기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용 스펙트럼이 훨씬 넓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위서에는 원한 때문에 복수를 계획하면서 패침망식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또 원나라 희곡 서상기에서는 사랑하는 임을 막 그리워하면서 잠 못 들고 먹지 못하는 상태, 이걸 패침망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좋던 나쁘던 어떤 강렬한 감정이나 목표, 여기에 사로잡혀서 일상을 잊은 상태. 이걸 좀 폭넓게 지칭했던 거예요. 와, 복수심이나 사랑의 열병까지 포함했다니. 진짜요. 야,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패친 망식과는 정말 다르네요. 그럼 언제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학업이나 일에 대한 긍정적인 헌신? 이런 걸 뜻하게 된 건가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의미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특히 학문, 연구, 예술, 업무처럼요.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 대한 헌신과 열정, 이걸 칭찬하는 쪽으로 좀 좁혀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언어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세대마다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노는 방식이 참 기발해요. 네. 이처럼 패친 방식은 시대 변화를 이렇게 반영하면서도요, 그 근면, 집중, 헌신, 그 호학, 배움을 즐긴다는 정신과도 연결되고요.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 가치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무조건 패칭 망식하는 게 미덕이다 이런 시대는 좀 지났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 소위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이게 중요해지면서요. 건강이나 가족, 또 인간관계 같은 다른 가치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극단적인 몰입, 여기에 대한 경계심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개인의 열정이나 성취, 이걸 존중하는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행복, 또 가정의 조화,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거죠.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뭔가 공동체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또 인간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 방식의 몰입은 무엇일까? 이를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결국 패친 방식은 단순히 빡세게 일하는 것 그 이상인 거죠. 깊은 열정과 헌신이 만들어내는 그 자신마저 잊게 하는 강력한 몰입의 힘, 이걸 상징합니다. 그 쓰임새나 강조점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지만 그 핵심에 담긴 집중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